네, 지금부터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회 사회를 맡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임종혁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을 모두 모시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결과보고회는 크게 1부와 2부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충북지역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도내 투자협약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는 지자체 및 고용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들은 2부 시작 전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도원 선임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그걸 보면 그러네. 오늘의 이 자리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 방식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삼고 불편하시더라도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이제 결과 보고회를 듣고 보고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그 자료 내용을 각 기관이나 그 관계 기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어떤 좋은 의견이나 어떤 의문점이나 또는 좋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탄 없는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서도원 선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영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한국SQI 오원교 팀장님의 결과보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조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그 시간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수요조사 관련해서 이제 최종 보고 발표를 맡게 된 한국SQI 오원교입니다. 네, 그럼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과 교육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나누어서 진행된 투자협약 고용 수요조사는 우선 이제 정량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동년 이제 8월 7일까지 도내 투자유치 협약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체 현황, 투자협약 환경, 지원사업 수요, 그리고 향후 고용계획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대한 산출식입니다. 사실상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기 수요조사와 맞물려서 훈련 수요까지 추정하는 것을 과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정성조사의 경우 2020년 9월 3일 청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제 충북지역의 산업 및 투자 생태계 동향, 그리고 채용, 고용 동향, 그리고 교육훈련 수요에 대해서 FGI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조사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체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의 기업 유형은 총 200개사 중 중소기업이 163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투자협약기업의 투자 유형은 이제 103개 기업이
충북 지역의 공장 투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연구소, 전담 조직, 본사 이런 쪽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R&D 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R&D 인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들이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 투자 산업군은 이제 신성장 산업 6+3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고요.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48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농 산업, 바이오 산업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유기농 산업과 ICT 융합 산업, 지금 충북 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스마트 IT 부품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투자 협약 기업에 대한 충북 지역 투자 규모로 살펴봤을 때 이제 50억 미만이 110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요. 네페스, 녹집자 등 이제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기업들이 4개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에 투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향후 이제 3년 이내 충북 지역 내 인력 고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인 미만이 112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으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3개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지역 이제 투자협약기업 고용 인력 수요조사를 권역별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제 우선 북부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부권의 2020년 4분기, 지금 당장 당면한 채용 수요, 그리고 2021년 1, 2분기에 대한 채용 수요 인원은 총 31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주요 산업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에서는 화장품 뷰티 산업의 제조 종사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유기농 산업의 도장원 및 보금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도 요거를 살펴봤을 때 경력 단절 여성 쪽에서 유기농 산업의 도장, 보금 이쪽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도장, 보금 쪽이 6명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기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이베넷이라는 분유 기업이 투자를 해서 북부권으로 입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위생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채용 공고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본 결과 분유통 그리고 그 패키지 중심으로 지금 시설관리원과 도장원 이런 쪽을 채용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부권의 단기 채용 계획의 경우 총 749명으로 ICT 융합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채용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특성별로는 모두 제조 단순 종사자의 수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각 중장년은 유기농 산업, 그리고 특성화고 쪽으로는 이제 ICT 융합 산업, 경력 단절 여성 쪽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주권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수요는 권역 중 가장 높은 819명의 수요가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ICT 융합 산업의 수요가 산업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반도체 산업과 전기전자 부품 산업 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이제 중장년은 바이오 산업의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이쪽이 나타났고요. 특성화고 및 경력 단절 여성 이 부분은 이제 ICT 융합 산업의 제조 단순 종사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권은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228명의 채용 수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 유기농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채용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별로는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유기농 산업의 식품 가공 기능원이,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제조 단순 종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제 전체 채용 수요 및 특성별 채용 수요 모두 생산 직종과 관련된 직무 수요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 인력 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협약 기업의 최근 3개월, 2020년 4월부터 6월간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85% 이상의 기업이 충북 지역 내 투자 이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조사 결과 4월에 총 315명에서 5월달 219명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이제 6월달 38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입사원의 채용은 이제 4월 211명에서 5월 141명, 6월 23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직의 경우 우선 충북 내 경력직의 경우 4월 83명에서 5월 61명,
6월 106명으로 나타났고 충북 외 경력직은 4월에 20명, 5월에 14명, 6월에 33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 전환 배치에 대한 부분은 4월에 1명, 5월에 3명, 6월에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신입사원 채용,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투자협약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었던 바가 있었던 거는 충북 내 경력직에 대한 인력 채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업으로 투자 협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다른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전환 배치 인력, 사실상 우리 고용 실적에는 잡히지만 본사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그런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성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 품고 설문 문항을 설계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를 잡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지 신입사원에 대한 지역 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경력직 채용이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경력직에 있어서 충북 외 경력직 채용보다 충북 내 경력직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제 충북 내 타기업의 경력직 이동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전환 배치 또한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채용의 64%, 그러니까 이제 전체 920명 중 신입사원 590명만이 도내 신규 고용 창출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규 채용 시 기업들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을 채용 전과 채용 후로 나눠서 비교한 자료입니다. 대다수 기업이 이제 채용 이후에 애로사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근로환경 및 구인 홍보 연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들어와서 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환경 미흡, 사실상 이제 여러 번 다른 FGI에서도 나왔다시피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구인 홍보 및 연계 부족, 이 부분은 이제 기관과 지자체 부분에서 이제 연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형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입니다. 투자 유형별 채용 계획은 공장 투자를 실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3년 이내 가장 많은 1216명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장 투자에 대한 채용 계획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NCS 수준별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 2수준에 대한 계획이 총 1,456명으로 나타나서 상기 조사된 이제 공장 투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장 내 단순 노무에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특성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권역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청주권의 이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식품 가공 그리고 식품 연구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특별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채용 유형은 이제 대부분 정규직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도 나타났었던 건인데요. 사실상 국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이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과 비정규직이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대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규직,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챙겨갈 수 있는 직원들, 무기한 계약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거기에 복리후생까지 가미를 하면 우린 정규직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응답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따르면은 파견직과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력별 수준별로는 이제 고졸 이하가 1360명으로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공장 내 단순 노무 인력 그리고 제조 단순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산업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ICT 융합산업이 54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농 산업 503명, 바이오 산업 45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산 공정에 다수 인원이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코 코드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별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조 단순 종사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식품 가공 기능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생산 관련 인원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시기별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2020년 4분기 총 341명,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905명, 2021년 2분기에는 170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대부분 이제 공장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과 관련된 제조 종사자에 대한 수요로 파악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2021년 2분기에 있어서는 무역, 운송, 생산, 품질 사무원이 있는 것으로 살펴보아서 이제 운송과 물류에 대한 파악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별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장년, 특성화고, 경력단절 여성 모두 제조 단순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투자협약 기업들의 이제 충북 지역 투자 현황과 결부해서 대부분 생산직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로 한번 구분하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별 채용 계획은 ICT 융합 산업과 유기농 산업, 바이오 산업 순으로 많은 채용 인력 수요가 있었고요. 주로 이제 생산 공정과 관련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기별로는 이제 유기농 산업, 즉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금년 4분기 그리고 차년도 상반기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제조 단순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요 식품 가공 종사원, 기능원 요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유기농 산업, 특성화고는 ICT 융합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ICT 융합 산업의 경우 반도체, 전자기기 등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제품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생산직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이 819명으로 충북 지역 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 중심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주권의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2020년 4분기에는 남부권, 지금 당장 급하다라고 말한 거는 남부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중부권, 그리고 2021년 2분기에는 청주권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 특성화고, 경력단절 여성 모두 중부권이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내었고요.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투자를 실시한 비율이 높아서 이에 따른 이제 생산직에 관련된 인력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생산 공정 내 다수의 인력을 수요로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훈련, 수요 조사에 대한 추정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투자협약기업 2020년 4분기와 2021년 상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권역별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북부권의 경우 총 1,419명의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주요 산업으로는 ICT 융합 산업이 우선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는 유기농 산업 쪽에 이제 무역, 운송, 생산, 품질 사무원이 가장 많은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부권 교육훈련 수요의 경우 1,648명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북부권과 마찬가지로 ICT 융합 산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성화고의 유기농 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 격리 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교육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교육훈련 수요가 추정되는 청주권의 경우 이제 유기농 산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특성별로는 중장년은 관광 스포츠 산업의 기계 장비 설치 정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약간 의구심을 품고서 어떤 기업이 응답했나 한번 살펴봤는데 나쏘골프와 볼빅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 쪽에 이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지는 그런 기능원들을 채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ICT 융합 산업은 이제 발전, 배전장치 조작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력단절 여성은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회계 격리 사무원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권은 총 1,632명으로 교육훈련 수요가 추정이 되었고, 그중 이제 기후 환경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이제 중장년은 바이오 산업, 생명과학연구원 및 시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에 연구원에 대한 채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수요도 이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기후환경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조작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기타 산업 쪽의 경영인사 전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살펴봤을 때 경영회계, 이 부분에 일단 수요가 많은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권역을 제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하게 이제 파고들었을 때 유기농 산업의 어떤 장치조작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캐코 코드별 이제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코 코드별 교육훈련 수요는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이 1,41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의 경우 기계 장비 설치 및 정비원, 이 부분이 이제 583명, 특성화고는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이 1,276명, 경력단절 여성은 회계 격리섬원이 413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바, 상기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산업별로는 이제 ICT 융합 산업의 교육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환경 산업의 교육훈련 수요 또한 높아서 이제 코드별 분석 결과에 나타난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에 대한 높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 결과와 결부되어서 나타난 수요로 파악이 됩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의 경우 이제 관광 스포츠 산업에 대한 수요가 583명으로 코드별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관광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서 기계 장비 설치 및 정비원 수요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 스포츠 산업군의 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이제 기후 환경 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조사 결과, 특성화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연계, 그리고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맞춤형 회계 격리 교육훈련을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이제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청주 지역이 4,888명의 교육훈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특성별로는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청주권, 그리고 특성화고는 남부권 쪽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수요 추정치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주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기후 환경 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특성화고 인력의 교육훈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 스포츠 산업의 기계 장비 관련 이제 중장년 교육훈련 수요, 그리고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회계 격리 관련 경력단절 여성 교육훈련 수요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교육훈련을 설계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충북 지역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충북 지역 투자 협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됐는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도와 그것이 충족이 되었는가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었는데요. 입지 비용 저감 정책, 조세 감면 정책,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밸류체인 형성, 기업 애로사항 지원 부분이 전략적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하고 정주여건, 그리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경영 불간섭, 양질의 인력 수급, 이 부분은 선택적 개선 영역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선택적 개선 영역과 전략적 개선 영역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전략적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전략적 강화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충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도가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개선, 이 부분은 중요도는 높게 생각하는데 충족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높진 않지만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 이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IMF 여러 가지 사태들을 겪으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중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 협약 기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도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 개발 지원 부분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은 국내외 인증 지원, 사업화 부분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인프라 활용 지원 부분은 공용 장비 활용 지원, 인력 관련 서비스 지원 부분은 고용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를 넓혀 보았을 때 사실상 이제 인력 관련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가장 높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북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시한 정량조사, 심층 면접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심층 면접조사 참여기업의 이제 충북 지역 채용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HK 이노엔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공정 자동화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투자 강화로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 관련 직무에 대한 채용 감소, 그리고 최근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 문화 개선,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 수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제 HK 이노엔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안 달라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의 적합성, 직무 적합성과 우리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교육훈련 수요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생산직, 이런 기능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다라고 나타냈고요. 요거는 단순히 이제 정량조사 결과와 좀 약간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바로는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CJ 헬스케어가 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기업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바를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효율화 추구로 인해서 생산 관련 직무가 채용하고 있다. 다만 HK 이노엔에서는 GMP, 해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공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실무자들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세대 갈등, 이 부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너, 예절,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그런 교육훈련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까도 GMP, 해썹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HK 이노엔에서 사실상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그 약사법상 사실상 이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약사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북대 같은 경우 지역의 이제 국립대라고 하는 충북대에서는 서울권을 바라보고 수도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채용 설명회를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뭐 양성을 할 수 있거나 채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뿐만 아니라 첨보 여러 가지 이제 다 보령 메디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을 좀 많이 꼽았습니다. 단순 생산직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은 딱 한 가지로 일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생산직을 뽑는데 고졸 3년제, 고졸, 요런 아니면 전문학사 이 부분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사실상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대학 4년 졸업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합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문 인력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아무리 뽑으려고 해봤자 이들은 이제 청주를 벗어나서 수도권, 서울권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정주 여건이 좋아진 만큼 사실상 우리 청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충북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게 더욱 심화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네페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눈을 돌려서 사실상 이제 경북, 경남 이쪽 지역에 대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이들은 수도권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의 지역, 본인들의 생산기지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채용 수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사업 지속이라고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목적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좀 목적으로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생산직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력 수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사 수준의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실무 경험, 그리고 직무 이해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GMP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GMP에 대해서 전반적인 타겟이 없다라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제 GMP 교육을 도내에서도 산학용합본부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다. 타겟이 재직자인지 신입사원인지 그리고 구직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교육들에서 필수 사항에 대한 그런 이해도조차도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또 공감을 했던 거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재직자들을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쯤 그거를 정확히 2년이라고 꼽았습니다.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들은 서울권으로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및 이탈 방지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페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본인들은 구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기업들도 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인재를 우리한테 끌어오는 거, 요거는 사실상 우리 충북 지역에서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충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충분히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더 충족시켜 나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하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GMP 교육,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R&D 부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실무 교육, 반도체 및 모듈 관련 실무 부분이 사실상 지역 내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사항, 그리고 법적인 그런 환경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그런 역량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훈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주식회사 한국SQI 오은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부 일정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지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